안녕하세요. 유미수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밖에 비가 내리네요. 저는 이런 날 책 한 권을 읽고 싶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21세기로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요즘 우리 한국에서 아이들 교육시키기가 너무 힘드시죠?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고 또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참 아이들이 참 불쌍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 아이들의 사교육비를 내기 위해서 너무 분주하게 또 일을 하셔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 한국에서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언어에 대해서 이 세상에는 79억인의 인구들이 사는데 그 중에서 6,500개의 언어를 사용한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영어를 열심히 하고 또 영어를 잘하려고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선진국 미국을 향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의 그 영역을 넓혀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말을 잘 모르는 아이에게 영어를 먼저 인풋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말을 잘하는 아이들이요, 영어도 잘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아이들 보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면서 얼굴의 모습은 한국인인데 영어만 하는 아이들을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이 세대 중에는 전혀 한국말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저희가 유학 갔을 때만 해도 70년도에 의사들이 많이 왔던 주였어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만 해도 한국말을 하면 영어적인 발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말을 가르치지 않았대요. 근데 너무나 후회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 당신들의 인생에 큰 오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의 세대의 언어를 가지고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말을 가르치지 않은 부모들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제가 아직도 기침이 나서 촬영할 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학을 마치고 미국에 머물 때는 많은 이민자들이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교회에서 하는 한국어 학교를 열심히 보냈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한국말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디렉터로 일하기도 했거든요. 우리는 한국말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동화책을 많이 접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요즘은 한국 동화도 너무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는 노출하는 수준으로 영어에 대한 개념을 공부로 가지 마시고 그냥 노출하는 수준으로 가다 보면 아이들이 저절로 익숙해지고 또 영어에 대한 거부 반응도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마이클 오즈본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썼는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20년이 지나면 47%의 지금의 직업군이 사라진다고. 앞으로는 한 직업군을 가지고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또 열심히 생활하다가 은퇴를 해서 연금을 받는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많은 직업군이 오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픈된 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로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준비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일부 대학에서는 융합교육이라고 그래갖고 예전에는 이과, 문과를 나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과든 문과든 융합해서 한 메이저를 가지고 연구하고 또 종합적인 멀티로 가는 그런 대학의 메이저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많은 메이저들을 이과든 문과든 성향이 만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합해서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 시대에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우리 아들이 이제 화학공학을 나왔는데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자기가 비즈니스 쪽에 인포메이션이 있었으면 그쪽을 선택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은 자신의 직업군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현 시대에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번다든가 사회적 지위, 명예 이런 쪽으로 직업을 아이들한테 은근히 강요하고 또 아이들이 선택하기 전에 부모들이 먼저 선택을 해주잖아요. 아이들이 공대를 나와서 비즈니스 과목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코스로 요즘 여겨지거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는 것이 초등학교 아이들의 1위 직업군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아이들의 그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편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영화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영어 작가들 보면 기본적인 패런이 있어요. 몇 쪽까지 하고 또 그 범주를 넘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아이들은 오래 집중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브라이언 셀즈닉 작가는 500쪽의 동화책으로 칼퇴골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뛰어넘고 상상력 이상의 자기의 그 가치, 자기의 생각의 가치를 동화를 통해서 펼치는 데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한 어떤 우리가 사고의 영역을 뛰어넘는 그 능력이 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학교에서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는다는 자체가 단지 그 책 속에 있는 지식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는다는 자체는 모든 우주를 경험하는 아주 놀라운 에너지가 있는 하나의 필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여러 종류의 작가들을 펼쳐서 아이들한테 소개하는 멋진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그런데 우리가 잡아야 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책을 통해서 얻어내는 가치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에너지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어 공부를 하는 거가 두 가지 부류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 성적을 따야 하기 때문에 하는 공부가 있죠. 그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한 부류의 부류는 저 같은 부류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 시점에 제가 도전해볼까? 그런데 책을 통해서 한번 영어를 익혀볼까? 라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좀 길게 보고요. 시간의 조급함을 조금 멈추게 하고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책을 접하게 해주고 영어를 노출시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영어에는 독해와 문해력이 있어요. 독해와 문해력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독해력은 그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해력이라는 거는 내가 과거에 읽었던 책과
현재 내가 읽은 책을 함께 내 사고 영역 속에 넣어서 내 사고의 어떤 영역의 확장으로 생각하신다면 믹서하고 조화를 이루고 또 내 가치와 다시 하나의 재해석으로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해력이 뛰어난 사람은 친화력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도 있고 감성의 지수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있는 곳은 그 공동체나 이웃들이나 어떤 모임단체에서 굉장히 그 모임을 아주 윤택하고 풍성하게 인도하는 그러한 리더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다양한 직업군을 경험하고 내가 그 안에서 실패와 성공을 더불어 하면서 나의 삶을 구축해 나가는 그러한 능력자가 저는 각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아이로 자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력이 주어진다면 다양한 여행을 해서 내가 속한 이관에서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지역의 공간에서 새로운 것들을 습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것이 사고의 영역을 확장시켜주는 그러한 경험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력이 되면 해외여행도 아이들을 데려가고, 또 여력이 안 된다면 굳이 해외여행을 안 가더라도 내 주변의 동네를 돌면서 아이들에게 자연과 함께 대화하며 또 경청하고요. 아이들이 얘기할 때 눈을 바라보면서 경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늘 제 영상에서 등장하는 우리 심쿵님은 아이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축제란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한대요. 저는 정말 엄지에 올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이들한테 환경이 주어지지 않지만 또 삶의 여건이 어렵지만 아이들을 기죽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동화책을 통해서 영어를 점점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비록 여행을 가지 못하더라도 책을 통해서 타인의 삶을 기웃거리고 또 타인의 삶의 지혜를 얻고 그리고 타인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가보지 못한 나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건 정말 좋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책은 저는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까지 책을 많이 노출시켜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젊은 엄마들한테 그렇게 도전을 하죠. 지금 빗소리가 잦아졌네요. 비가 오늘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참 자연의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힐링하고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그리고 너와 나의 생각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성품을 확장시키는데 자연의 소리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주저리 이것저것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책의 중요성을 느끼는 부모들이 되자 해요. 책을 읽히는 아이는 훗날 멋진 리더자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책 읽는 아이로 양육하는 멋진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분도 환영하고요. 그게 공감하고 우리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